하면 누구나 영어의 달인이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그 막노동 출신으로 영어 말하기 전도사가 된 공무원계의 천연기념물 박병태 서기관을 지금 와이드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예, 이분은요, 영어 학원은 과감히 끊고 학습 부진아도 그리고 40이 넘은 사람도 영어의 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분의 인생 역정을 잠시 소개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중학교 중퇴 공사 현장의 노동자로 전전하시다가 30살의 나이에 공무원이 되셨고 43살에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에 건너가 석사 과정을 밟은 공무원 사회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시거든요. 예. 바로 오늘 와이드 인터뷰에서 초대 손님으로 모신 분은 바로 현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 박병태 서기관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영화의 주인공 같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전설적인 분이다라는 표현도 저희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 지금 교육과학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토크 팀장이신데요. 이 토크는 저희 토큰 이슈를 통해서도, 알려진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간단히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예. 토크라는 거는 TALK, Teach and Learn in Korea. 의 약자입니다. 요거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그 영어 교육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선진국 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이 위상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친한파 혹은 지한파를 육성하기 위한 두 개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재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국내로 불러와서 연수를 시킨 뒤에 초등학교 특히 원어민 보조교사가 없는 산간벽지초등학교에 배치를 해서 영어를 가르치게 하고 한국 문화와 한국을 경험하게 해서 나중에 돌아간 뒤에 한국을 우호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세력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 초반에 다뤘던 그 해외 교포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서기관님께서 원래는 지금 법제처 소속이신데 워낙 영어를 잘하셔서 국립국제교육원에 파견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서기관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사실은 영어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이제 토플이나 탭스 같은 데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영어를 많이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아시는 것처럼 10대부터 20대까지는 거의 육체노동 등을 하면서 지냈고 또 그게 제 체질에 맞아서 사실은 그런 걸 즐기다가 특별히 이 직업이 안정된 직업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평생 직장으로 갖고 있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공무원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영어 실력이 출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시험에서 만점 받을 정도. 네. 근데 사실 서기관님의 영어 실력이 출중하다는 게 많은 분들한테 위안이 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잘하지도 많이 하지도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않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왜 안 하셨나요?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우선 제일 안 좋았습니다. 예. 학생들 중에도 최하위 그룹에 들어갔고 그래서 성적이 안 좋고 학업에 관심을 못 가지니까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가는 문제가 이제 저한테는 제일 큰 부담이었는데 마침 1971년도에 중학교 입학시험이 시골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도 학업 성적 부진에다가 또 제가 운동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또 학교 가려고 하면은 학교 가지 않고 축구나 이런 걸 하고 학교 간 것처럼 속이다가 저희 아버님 결국 2번이나 퇴학시키겠다고 학교에 오신 적도 있습니다. 네.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1971년도는 제가 태어난 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긴 상당히 외람되지만 부모님께서 굉장히 속을 썩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속 많이 썩히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퇴학시키겠다고 학교 2번이나 오는 거 하며 저희 어머님은 같이 죽자고 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예. 근데요, 이제 가만히 속을 또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공부를 싫어하시긴 하셨습니다만은 또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 학위 시험에도 또 합격을 하고 그러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그게 한때 방황이었지
그 지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결코 떨어진 부분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10대, 그러니까 중반, 그러니까 13살, 14살 때부터 이미 책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고요. 20대도 완전히 그 책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때 이제 공무원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때까지도 글을 읽는 것조차도 낯설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전전하다가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게 그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닙니다. 물론 한 6, 7개월 이렇게 열심히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위는 제가 학문에 욕심이 있어서 한 건 전혀 아닙니다. 제 집사람이 국비유학이라고 해서 한번 가자고 하니까 아이들 뭐 영어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오히려 따라가는 입장으로 해서 유학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그 당시 총무처에서 저는 그 유학 시험을 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은 대학 졸업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장관 수행 비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학위 취득 시험인데, 이거는 1차에서 4차까지 합격만 하면 1년의 학위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중간중간은 저는 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 기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어떤 뚜렷한 정말 목표가 있어서 뭘 하신 게 아니라 이거 한번 해볼까? 해봐. 됐어. 또 이거 한번 해볼까? 또 하고 또 되셨는데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그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그 뉴욕의 시라큐스대의 맥스웰 스쿨에 또 석사 과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보통 2년 걸리는 석사 과정을 1년 반에 끝내셨다고 하더군요. 그 계기로 영어의 전도사가 되셨다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또 영어의 전도사가 되셨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그 영어는 그 전에 20대 후반, 30대가 다 돼갈 무렵에 그 영어 회화에 대한 열풍이 일어서 혼자서 한 일주일 정도 듣고 따라하는 방식으로 말하기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 순수하게. 물론 그때도 육체노동 등을 하다가 그 중간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이 시라큐스 대학을 갔었는데 제가 가장 놀란 게 그겁니다. 같이 대학을 간 그 학생들 중에는 토플 등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GRE라는 미국 대학원 입시에도 원어민들이 받기 어려운 점수를 받아서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이 지나도록 말하기가 늘지도 않고 처음부터 말하기가 물론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서도 단숨에 말하기를 정복했는데 이게 왜 말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 관심을 아주 깊이 갖게 됐고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영어에 대한 열풍, 특히 영어 말하기에 대한 열풍이 엄청나게 강렬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구라고 하면은 사실 뭐 제가 퇴근 시간 후에 혹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간 날 때 한두 시간씩 한 겁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듣기에는